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 18분입니다. 지난주 금융시장은 조정이 깊어지려고 하고 조정의 폭이 넓어지려고 하는 순간에서 딱 마감이 됐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시장은 강세장입니다. 낙관적인 분위기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요. 그 주식이 올라가려고 하고 금리가 떨어지려고 하고 달러가 하락하려고 하는, 달러 약세가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일단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강세장입니다. 이 강세장의 밑바탕에는 금리나 기대감과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깔려 있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금융시장이 좋은 걸로 해석을 해서 일단은 낙관론, 강세 이런 게 이어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당장 눈앞에는 지금 조정이 깊어지려고 하고 있고 조정의 폭이 넓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조정이었다가 중소형주 혹은 뭐 채권시장, 외환시장까지 조정의 폭이 넓어지려고 하는 게 딱 지금 상황입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은 이런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게 추세적인 강세장이 죽었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요. 왜 추세적인 강세장인 거를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큰 숲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숲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2번씩 영상을 녹화하다 보니까 맨날 여기 끝에만 보고 있는데 끝에만 보면은 큰 추세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큰 추세를 잘못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눌림시 매수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 흐름을 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항상 앞에 깔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하락 전환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까지 아직은 일단 강세장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실제로 사실이 강세장입니다. 강세장이기 때문에 강세장 중에 지금 처음으로 한번 의미 있게 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이 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정석적인 전략은 눌림시 매수가 정석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큰 흐름을 알기 위해서 앞에 강세장이라는 거를 잊지 않고 한 번씩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호재는 금리나 기대감과 트럼프 당선 가능성 요렇게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지난주부터 해갖고 조정이 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조정이 지금 깊어지고 넓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조정이 나온 이유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뭐 기업의 실적이 어쩌고 또 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어떤 악재가 있어서 빠질 수 있었겠지만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악재는 그냥 이제 한동안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 지난주 금요일 날이 미국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옵션 만기와 관련된 이런 파생 상품과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과열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하락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설명력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핑계를 갖다 대면서 물론 조정에 다른 핑계를 갖다 붙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어떤 이런 것들이 좀 그냥 가장 설명도 편하고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설명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은 유효합니다. 그죠? 금리나 기대감과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 이런 것들은 유효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전방위적으로 좀 조정이 깊어지려고 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가만 보시면 지난주에 그죠? 반도체가 제일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빠졌고 그 다음에 IT 빅테크가 빠졌고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진 거고 그 다음에 나스닥의 영향을 좀 덜 받는 S&P가 좀 빠진 거고 그리고 이제 러셀 지수까지 이제 하락을 한 겁니다. 러셀 지수는 근데 가벼운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하락 전환 그런 것보다도 일단 가벼운 조정. 물론 미국 증시 전부 다 가격 조정, 물론 가벼운 조정이긴 한데, 근데 일단은 뭐 만약에 앞으로 눌림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러셀 지수를 눌림시 매수하는 게 일단 정석적으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반도체는 조정이 나와도 좀 너무 세게 나왔고, 또 그리고 아직까지 조정이 끝났다라고 좀 보기도 좀 어렵고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힘이 좀 빠졌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눌림시 매수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러셀 지수 쪽을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관점일 수 있습니다. 얘가 가장 강하죠. 근데 어쨌든 얘마저도 지난주에 하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건전한 조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이 여기서 이제 큰 조정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이제 좀 그런 우려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IT 빅테크와 아니면 뭐 나스닥과 반도체 지수 이런 친구들이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근데 정말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에 얘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됐던 선보다 여기서 한번 더 쿵 하고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하락의 목표치가 굉장히 크게 많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잠깐 한번 점검을 좀 하고 갈게요.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금요일 날 마감한 게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선이죠.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입니다. 그죠? 제가 분홍색 선을 그었는데 만약 얘가 여기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다음번 지지력은
요 정도 혹은 뭐 요 정도까지가 열리게 됩니다. 거의 일단은 여기서 만약 더 붕괴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61선을 가볍게 깨게 됩니다. 여기 있는 초록색 선이 61선입니다. 하락의 목표치가 추가로 한 3-4% 가까이 더 열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가지는 의미는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좀 한번 볼까 하는데, 반도체 지수도 지난주 금요일날 마감했던 자리가 대략적으로 61선 부근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자리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얘가 한 번 더 빠지게 된다라면 어디까지 가냐? 얘는 이제 거의 뭐 121선을 왕창 붕괴시킬 가능성. 얘는 어쨌든 121선 붕괴시킬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빠질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죠, 좀 전에 뭐 나스닥도 보여드렸고 반도체 지수도 봤는데, 여기서 아무튼 지금 레벨에서 더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여튼 이 하락의 목표치가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 여기서부터 해갖고 얘가 한 번에 쭉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의 목표치가 더 열리면서 오늘 밤도 이게 대폭락을 해버린다 라고 한다면 한 파동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좀 앞으로의 앞으로 추세에 대한 어떤 희망이 좀 많이 꺾이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적당히 왜 자꾸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적당히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 정도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어떻게든 뭐 살아나거나 기간 조정 어떻게 적당히 버티다 올라갈 수 있어라는 희망을 좀 품을 수는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지금 이 자리까지 붕괴시키면서 이 121선까지 한 번에 훅 깨고 내려와 버리면은 한 파동으로 여기까지 빠진 게 돼가지고 물론 이제 급반등은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엄청난 언더슈팅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면. 그래서 강력한 급반등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더라도 향후 추세가 이게 한 파동으로 이렇게 강하게 빠져버리면 이거는 희망 없다. 이거 하락 추세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이제 아무튼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나스닥이라든가 뭐 반도체 지수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일단 당장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그렇게 더 여기서 레벨을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일단 않아 보입니다. 일단 그러진 않아 보여요. 조금 이따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참고로 엔비디아도 그렇습니다. 그죠? 엔비디아도 지금 이 자리가 대략적으로 중요한 자리예요. 물론 지지력은 안 보입니다만은 그렇다라고 죽은 건 아니죠. 지지력을 안 보이는데 엔비디아도 여기서 얘가 붕괴가 되게 되면 사실상 여기까지 빠집니다. 사실상 얘는 한 번에 121선까지 쭉 목표치가 열려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한 파동으로 쭉 빠져버리면 얘도 앞으로 이제 상승 추세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까지 쭉 빠져버리면은 이제 그럼 반도체는 죽었다라는 거의 그런 어떤 뭐 사망 판정까지도 내려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그냥 적당히 살아나서 여기서 버틴다, 그러면 어떻게든 시장이 또 죽지 않고 반도체가 또 계속 주도주가 죽지 않고 갈 수 있어라는 희망을 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이번 조정이 일단락이 될 것이냐, 이것이 좀 반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추세적인 하락 전환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아직은 반도체가 죽었어. 이제는 반도체 대장은 다 집에 가야 되고 이제 나스닥은 끝장났고 이제 금융시장은 끝장났고,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시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죠? 강세장이다. 그렇게 제가 쉽게 표현을 드리고 있죠. 강세장이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좀 전에 제가 은근히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커뮤니티에 제가 개장 전에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을 그렇게 일단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강세장이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것도 있고,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 이제 나온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한다. 해리스 부통령 공식 지지.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바이든이 완전 이제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일단 한 가지가 싹 사라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재료 노출의 개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해갖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멋진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런 트럼프 랠리가 일단락 될 가능성, 왜냐하면 여기서 바이든이 후보 사퇴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랠리가 어떻게 될지는 물음표인 거죠.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일단 재료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다시피 트럼프 랠리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죠? 일단 중소형주 러셀 지수 랠리가 있고 반도체는 굉장히 안 좋고 IT 빅테크도 안 좋다. 일단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T 빅테크나 반도체가 많이 빠졌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근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 랠리가 일단 여기서 일단락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장 생각해야 되는 거는 다시 AI들이 살아날 수 있다. 혹시 지금 여기서 일단 죽을 생각은 일단 여기서 당장 안 죽을 수 있다. 일단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워낙 좀 지난주에 많이 얻어맞았던 반도체고 나스닥이고 IT 빅테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이든이 사퇴했다고 이제 완전히 이제 막 다시 AI 쏠림이 심화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최소한 어쨌든 다시 민주당에도 기회가 살짝은 일단은 뭐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상황이라면은 최소한 그 조정이 일단락되는 게 아니냐 이 정도 생각 정도는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안 그래도 좀 낙폭과대 21선을 한 번에 깨면서 막 지금 굉장히 반도체가 강하게 빠졌잖아요. IT 빅테크와 나스닥이 이게 일단 여기쯤에서 일단락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근데 얘네가 여기서 이제 뭐 IT 빅테크가 오늘 밤에 반등을 어쩌고저쩌고 한다 해도 네, 어쨌든 여전히 트럼프가 유리한 뭐 그런 상황이죠.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뭐 반도체를 매수하면은 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일단 안 빠진다.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나 일단 안 빠진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가 안 빠진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버텨준다라고 한다면은 뭐 상대적으로도 러셀 지수나 이런 친구들이 또 조금 좀 더 조정이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러셀 지수가 추세적으로 죽는다, 추세적으로 AI와 나스닥이 살아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약간 좀 제한을 두고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안 그래도 그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현재 모습을 보시면 그 바이든이 후보 사퇴한다라고 한 이후로 일단 약간 그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근데 반대의 흐름이 나타난다 해도 이 조정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깔려 있습니다. 금융시장 분위기가 지난주에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죠? 이 조정이 심화될 수 있어 라는 불안감은 아직도 은은히 깔려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그런 조정의 불안감은 있는데 이제 약간 업종별 순환매 이런 흐름이 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민주당의 그 IT 빅테크와 반도체와 나스닥은 민주당이 조금 더 친하지 않습니까? 트럼프와는 조금 좀 사이가 안 좋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0.4%, 뭐 장중에는 아시아 장중 0.7%까지 오르기도 했고 지금 보시면 러셀 지수는 뭐 겨우 강보합입니다. 플러스 0.04%. 나스닥, 그죠? 나스닥하고 S&P하고 벌써 힘의 차이가 좀 달라졌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러셀 지수가 좀 강했는데 드디어 나스닥이 좀 힘이 다시 강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그 나스닥이나 IT 빅테크 얘네가 워낙 시가총액이 크고 대형주였기 때문에 얘네가 일단 하락을 좀 제한한다라면은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좀 그래도 좀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아시다시피 하락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시세가 상승은 뭐 조금 쉬었다가 상승해도 문제가 없고 그런데 하락은 반드시 그 타이밍에 하락해야 되고 반드시 그때 여기까지 빠져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굉장히 어떤 좀 시세에 좀 까다로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만약에 오늘 밤에 전 개인적으로 일단 뭐 추가적인 뭐 물론 아직까지 이제 시장이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꿈틀꿈틀하지만 여기서 일단 추가 폭락은 일단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추가 폭락은 안 하지 않을까, 여기서 일단 버티거나 운 좋으면 좀 반등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밑바탕을 좀 깔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일단 시장은 어떤 하락 타이밍을 일단 한번 좀 놓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얘가 잘 버티게 된다라면 또 당분간 또 이 주변에서 또 들썩들썩 할 수 있겠죠. 그죠? 좀 혼조한 시간이 좀 펼쳐질 수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사퇴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그 시장의 분위기가 보시다시피 당장 이제 막 일단 나스닥이 조금 살아나는 일단 죽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됐으니까 추가적인 급락 폭락 가능성은 일단 어느 정도 좀 제거가 되는 모습이니까 상대적으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도 일단은 뭐 추가적인 하락은 일단 좀 막는 듯한 모습.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는 게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에는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일단 좀 막아지는 모습. 주식 시장이 추가적인 급락 폭락 가능성이 일단 조금 좀 제거되는 듯하니까 채권 시장, 외환 시장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조금 떨어지고 달러가 뭐 조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잔잔한 그런 불안감은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조정이 깊어지고
또 넓어지려는 그런 가능성이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잔잔한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혼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바이든이 후보 사퇴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오늘 아시아 증시는 그냥 일단 약간 혼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향성 같은 건 좀 확인을 하긴 했어요. 야, 그래도 뭐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뭐 나스닥이 뭐 좀 강화되던가, 뭐 러셀 지수가 약화되던가 하는 뭐 어떤 이런 경향성 있죠. 이런 경향성 정도만 좀 살짝 좀 보여주고, 어떤 뭐 구체적인 뭐 트럼프 베팅이 뭐 싹 뒤집어지고 아직 그런 흐름은 아시아 증시에서는 일단은 그냥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일단 조용하게 넘어갔는데, 아무튼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아시아 증시는 이 바이든 사퇴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막 어떻게 딱 뭐 반영하는 그런 모습은 일단 잘 안 보여주고 있고, 하여튼 오늘 밤에 미국 증시의 반응이 나타나고 나서 이제 내일 아시아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거나 아마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일단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죠, 재료 노출이 됐으니까 트럼프 당선 가능성 높다 하다가 여기서 이제 바이든이 딱 사퇴했으니까 어떤 변화의 뭐 신호 이런 게 나타난 거니까, 재료가 노출된 거니까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까 저도 좀 궁금해집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단 주식시장 생각할 수 있는 거는 IT 빅테크가 조금 좀 최소한 여기서 IT 빅테크가 죽을 명분은 일단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러셀 지수가 조금 약하고 다시 AI들이 좀 살아나려고 하는, 나스닥이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게 등장하지 않을까.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은 조금 좀 혼조한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도 지난번에 너무 낙관적인 그런 기대를 강하게 끌고 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뭐 있죠? 이번 주에 아시다시피 중요한 이벤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알기로 목요일 날쯤인가 미국 성장률 GDP 발표가 있고, 또 그리고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GDP 발표가 수요일 목요일쯤 있고, 또 그리고 물가지표 발표 있습니다. 미국 물가지표가 또 이번 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역시 주 후반부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을 앞두고 지금 너무 낙관적으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달려온 것들이 있어서, 일단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반응 일단 약간 좀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일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저항을 많이 누적시켰어요. 그죠? 유로화가 보시면 저항을 많이 누적시켰고, 그래서 일단 위로 올라가는 거 일단 좀 제한적일 수 있고, 그래서 얘도 일단 조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채권 시장도 그래요. 채권 시장도 하도 낙관적으로 오랫동안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서 저항이 누적돼 가지고 조정이 좀 깊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은 일단은 지금 약간 좀 고민하고 있는 물음표의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조정이 솔직히 트럼프 바이든 이슈 이런 걸 떠나가지고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얘네도 조금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물음표 일단 좀 봐야 됩니다. 하여튼 이벤트 있다는 거,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일단 물음표 일단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DP 정확한 날짜는 제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GDP 발표 있고, GDP 발표에 따라서 금리나 기대감이 좀 들썩들썩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GDP 예상치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시장이 좀 우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금리나 기대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좀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써놨는데 구글하고 테슬라네요. 금요일 날이 물가지표 발표네요. 목요일 날이 GDP 발표인가 봅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 IT 빅테크,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반도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쭈루룩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날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하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화요일 날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니까 수요일 날 아침이겠네요. 수요일 날 아침에 테슬라, 구글 실적 발표하네요. 요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목요일인가 실적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좀 중요하겠죠. 실적 발표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있는, 또 그리고 조정이 심화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뭐 이런 주입니다. 좀 중요한 그런 주가 되겠네요. 그죠?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쭉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어떻게 됐냐, 오늘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좀 이런 걸 좀 살펴보자면은, 중국에서 여러 가지 좀 조치들이 좀 있었습니다. 중국 지난주에 3중전회가 있었는데, 3중전회의 내용이 사실
그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던 걸로 일단은 보이긴 합니다. 지난주에 보시면은 구리 가격이 막 폭락을 했고요. 계속해서 지금도 빠지고 있고 구리 가격 빠졌고요. 물론 이제 중국 본토 증시가 지난주에 좀 강하긴 강했는데, 중국 본토는 강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진짜 시장이 강해서 강했다라기보다는 그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을 해서 주식을 사줬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아무튼 이번에 삼중전해 때문에 조금 좀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삼중전해에서 폭발적인 양적인 성장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구조조정도 좀 해가면서 질적인 성장을 이루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조금 좀 어떤 강한 기대를 가졌던 중국 증시가 좀 약하게 움직였던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은 이제 뭘 했냐면은 금리 인하해 버렸습니다. 채권 시장 경제 다 잡는다고 하면서 예상을 깨고 전방위적으로 유동성을 풀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은행이 1년, 5년 LPR 금리를 10bp씩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부터 MLF 담보 여건 완화 소식이 나오고 있죠. 공격적으로 부양책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소식에도 오늘 그 중국 증시는 뭐 다소 좀 불안하긴 했는데요. 그 홍콩 증시가 좀 많이 오르긴 했었습니다. 뭐 어떤 뭐 유동성 푼다,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특히 어쨌든 홍콩이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뭐 그런 게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홍콩이 좀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해줬다.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중국 본토 증시는 조금 서운했고, 하여튼 오늘 저기 중국 홍콩 지수가 좀 많이 올랐다, 항생 지수가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었죠, 그죠?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뭐 트럼프와 뭐 해리스 누구죠? 트럼프와 해리스 부통령 뭐 이 사람들 간에 이제 뭐 치열한 입싸움 이런 것들, 뭐 치열한 눈치 싸움 이런 것들이 뭐 하여튼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런 점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도 좀 살펴봤고, 오늘 있었던 일들 좀 내용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요즘 불안했던 유럽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다 분위기 좋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모습은 일단 조정이 일단락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 뭐 물론 이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뭐 그런 속담이 있긴 하죠. 개인적으로 뭐 이쯤이면 사실 뭐 낙폭과대로 인해서 한 번쯤 뭐 하락이 멈추거나 하락이 좀 둔화될 때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마침 이제 바이든이 후보 사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지 일단은 유럽 증시도 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반응을 보면 좀 서운하겠는데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유럽 증시를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독일 증시인데요. 이 추가로 뭐 이렇게 더 뭐 쏟아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멈추는 모습, 일단 추가적인 급락은 일단 멈추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불안하죠, 얘도.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혼조한 구간, 당장 뭐 얘가 죽을 것 같지는 일단 않다라는 그런 밑바탕을 일단 깔고 보고 있긴 합니다. 독일 증시인데 일단 조그마한 일단 반등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얘가 의미 있게 이제 올라온다란 그런 신호는 아닌데, 일단 제 생각엔 지난주에 하도 다이렉트로 많이 빠져가지고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으면 한 번쯤 반등 시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좀 전에 그저 엔비디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보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프랑스 증시입니다. 프랑스 증시도 일단 뭐 중요한 자리요, 붕괴되면 큰일 나는데 일단 뭐 조금 살아나려고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이 정도 내용까지 봤고요. 중국 본토 증시 상해종합지수 좀 잠깐 보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상해종합지수 오늘 좀 서운하긴 서운했지만은 뭐 그렇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네요. 혼조한 구간 방향성 탐색 중입니다. 혹은 뭐 어떤 뭐 중요한 바닥, 이런 어떤 바닥을 만드는 그런 과정 중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떤 성장 기대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 빠지지 않고 얘도 일단 올라가려고 하긴 하는데, 이제 하여튼 지난 일주일 동안 워낙 좀 그래 잘 버텼기 때문에 오늘은 좀 피곤했는지 일단 오늘은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 답답한 구간이니까 일단 별로 좋지. 네, 일단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하여튼 하방 경직성 만들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중국 관련된 뭐 중국 경제 살아난다 그런 기대감들이 워낙 있어서 유동성도 워낙 공격적으로 풀고 있으니까 사실 쉽게 얘가 막 아래쪽으로 지금 당장 그런 걸 생각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콩이 좀 올랐죠, 그죠? 홍콩이 사실 오늘이 좀 불안했던 홍콩이 오늘 좀 불안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자리가 중요한 어떤 전저점에 해당하는 전저점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리인데요. 오늘 급락 폭락도 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뭐 물론 이것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일 수 있는데,
바이든이 후보 사퇴하면서 일단은 뭐 긍정적인 분위기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일단 하여튼 보시다시피 급락할 수 있는데 급락 안 하고 오히려 장대 양봉 달면서 일단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도 일단 이렇게 전반적으로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있습니다. 박스권 이렇게 뭐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 얘도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특별한 일 없으면 아마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큰 금융위기, 경제위기 이런 것만 없으면 중국 증시, 홍콩 증시 이런 것들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얻어맞았습니까? 이쯤 됐으면 사실 한 번쯤 튀어오를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근데 그렇게 좀 순진하게만 좋게만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운 시점이긴 합니다. 미국이 이제서야 좀 경기가 둔화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제서야 이렇게 오랫동안 침체받던 홍콩 증시 이런 건데, 야, 미국 여기서 분위기가 좋으면 쫙 올라갈 수 있지만 미국 여기서 이제서야 콜록콜록하고 기침이 난다고 하면은 잘못될 수 있겠죠, 그죠? 아무 일 없으면 올라가는 확률이 높은 자리인데, 그만큼 매력적인 자리일 수 있는데, 근데 아무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계속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일본 증시 보면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그냥 빠지고 있는데, 사실 얘는 뭐 여기서 빠져봐야 그렇게 막 워낙 한동안 강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빠져도 얘는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요. 어쨌든 근데 뭐 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지선 부근까지 거의 다 오긴 했습니다. 과연 이까지 빠질까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 자리가 이제 진짜 중요한 지지선이죠. 여기가 일단 뭐 거의 다 일단 와가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일단 모양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왜 환율이 안 나오지? 환율 보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환율이 역외 환율 보는 게 좋은데 역외 환율이 안 나와가지고 USD CNY입니다. 요거는요. 하여튼 중국 위안화 환율 보시면은 뭐 어쨌든 찔끔찔끔 일단 약세 압력을 좀 받긴 받는데, 네. 일단 근데 답답한 그런 구간으로 일단 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세계 증시가 조정이 만약 진짜 심화되고 조정이 진짜 깊어지고 확산되면은 얘도 막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솔직히 그런 일이 일어나긴 일단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단기적으로 쌍고점 만들면서 일단 좀 박스권 계속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 막 시장이 급락한다, 폭락한다라고 한다면은 막 엔화도 막 위쪽으로 치솟고 난리가 날 수 있는데, 이건 엔화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일단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IT 빅테크가 버티고 그러면 당장 막 환율이 튀고 그런 일은 일단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엔화도 보시면 그냥 답답한 뭐 그런 구간인데, 뭐 시장 분위기 좋고 이러니까 찔끔찔끔 아래쪽으로 압력 받고 있지만 어쨌든 움직임은 이래저래 뭐 답답한 구간일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그림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런 모습이고, 엔화는 뭐 요즘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사실 이 정도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왔으면은 이제 사실 눌림시 매수 이제 해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특별한 일 없다면요,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은 사실 이제 보시면 거의 전고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저항, 어떤 중요한 추세선 이런 것까지 돌파 한착을 하는 모습이라서, 여기서 이제 눌림시 매수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지난번에 이쪽에서 한번 일단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붕괴될 가능성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이 정도 흐름이면은 일단은 눌림시 매수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여기서 막 시장이 급락폭락하고 막 그럴 거는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다면 얘도 일단 조금 더 올라는 갈 수 있겠지 싶은데, 어쨌든 한동안 좀 많이 올라왔고 중요한 저항 부근이니까 아무튼 뭐 추격보다는 눌림시 매수 접근이 엔화 사실 분들은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N1 환율이죠. 전반적인 내용들을 일단 쭉 다 살펴봤습니다. 한국 증시 좀 내용 보자면요, 오늘 요랬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도 다 빠졌습니다. 양대지수 다 빠졌는데, 저의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약간 일단 전날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불안했던 그 영향을 일단 그대로 고스란히 일단 오늘 반영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약간 좀 어떤 반등을 위한 단기 언더슈팅을 만드는 듯한 인상이 조금 좀 있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좀 그렇게 봅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사실 이쯤이면은 한 번쯤 이제 꿈틀하면서 좀 반등 시도하거나 좀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장중에 좀 약간 언더슈팅, 약간 작은 투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은 절대 하방 추격은 안 된다. 특히 오늘 같은 시세가 나온 이런 이후에는 일단 더 이상 하방 추격은 안 된다. 특히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일단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건 일단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이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쯤 매우 공격적이지만은 한 번쯤 뭐 주식을 조금은 사볼 수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듭니다. 조금은요. 뭐 오랫동안 매집을 한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정도 가격대면은 한 번쯤 뭐 일단 한 번쯤 매수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를 정당화할 만한 그런 시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아래쪽으로 계속 처지고 있고 불안하고 그런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아무튼 뭐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약간 단기 언더슈팅 좀 지금 상황에서 사실 미국 증시가 막 안 빠진다라는 일단 그런 개념을 갖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오늘 밤에 뭐 미국 증시가 또 폭락하면 엄청난 또 투매가 내일 또 쏟아질 수 있는데 일단 지금 꼬라지로 봐서는 뭐 반도체나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도 추가로 더 폭락하기는 일단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럴 가능성은 일단 좀 낮아 보인다. 그렇다면은 얘네도 그렇게 그 미국 증시의 추가 폭락 가능성이 좀 낮게 보이는데 얘네가 오늘 장중에 급락, 뭐 약한 투매, 뭐 어떤 약간의 투매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면은 이런 것들은 어떤 단기 바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언더슈팅이 아니겠느냐라고 일단은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오늘 뭐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변동성 지수 이런 것도 오르고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그런 변동성 지수 이런 뭐 그런 것들을 봐도 사실 어느 정도 좀 상승이 지금 좀 이제 둔화될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할 때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 상장돼 있는 그거죠. 이걸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런 건데 61선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 사실 특별한 악재가 더 있지 않으면 사실 여기서 얘가 한 번에 막 쫙 121선까지 물론 못 가는 건 아닌데 이런 시세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 좀 확인을 더 해보긴 해봐야 되는 건데 이쯤이면 어쨌든 좀 바이든 이슈도 있고 해서 이쯤이면은 좀 조정을 일단락 시키지 않을까. 물론 근데 얘가 여기서 한 번에 이까지 올라와 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약간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얘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제 눌림시 매수 이런 걸로 좀 접근을 하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근데 당장은 일단은 추가적으로 얘가 더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상황에서 한국 증시가 이렇게 빠진 거면은 이거는 약간 좀 마지막 단기 바닥을 만들기 위한 언더슈팅이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도 어쨌든 뭐 반도체가 빠지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빠지고 하이닉스 빠지고 뭐 그런 모습들 좀 보였고요. 오늘도 금융주들은 계속 오르더라고요. 이거 금융 ETF입니다. 금융주들은 어쨌든 확실히 가장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탑픽으로 보이고요. 건설주 뭐 이런 것들도 뭐 찔끔찔끔 하여튼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여전히 유효하다 뭐 그런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반도체하고 같이 올랐던 게 전력, 원자력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AI가 너무 발전을 하게 되면 전력 수요가 모자란다 이러면서 원자력 이런 거 엄청나게 해먹었는데 원자력도 반도체와 같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친구들도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박살이 나고 있고 2차전지 친구들이 좀 심각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친구들이 뭐 에코프로 BM이고 삼성 SDI고 간에 쭉쭉쭉 다 빠져가지고 오늘 좀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일단 그렇다라고 해도 일단 시장 분위기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폭락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겠냐. 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삼성 SDI처럼 약한 친구들은 전저점을 붕괴시키면서 폭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직 뭐 에코프로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당장 뭐 2차 전지가 막 대폭 나가면서 죽는다 그런 걸 생각하기는 일단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것도 뭐 그래서 일단 좀 괜찮게 보고 있긴 합니다. 예, 코스닥 같은 것도 지금 당장 뭐 코스닥을 사라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반도체가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반도체가 일단 좀 힘이 많이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에서 올랐던 게 중소형주인데 물론 러셀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관련이 없는 지수입니다만은
그래도 사람들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기죠, 그죠? 야, 러셀 지수는 중소형주 지수니까 한국에서 중소형주는 코스닥이지 않냐? 아, 야, 러셀 지수가 한 10%씩 오르는 사이에 코스닥 너는 뭐 했냐? 이제 이제 코스피 힘 빠졌으면 코스닥으로도 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뭐 요런 관점으로 해서 코스닥이 뭐 조금 좀 힘을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정도는 일단 좀 하면서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일단 계속해서 여기 1,400원 아니 참 1390원 혹은 93원이 굉장히 무거운 저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답답한 구간인데, 어쨌든 당장 이번에 시장이 무슨 큰일이 나지만 않는다면 얘가 당장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좀 하향 안정이 좀 되지 않을까, 혹은 박스권 뭐 계속 그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이런 모습들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뭐 대선, 미국 대선 이런 거 앞두고 있어갖고, 뭐 지금 당장은 막 시장이 막 그렇게 막 무너지거나 이제 그런 걸 일단 별로 기대는 하지 않고, 일단 뭐 빅스 지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죠? 얘가 어떤 충분히 힘을 모아야 된다고요. 그죠? 빅스 지수 이런 게 충분히 힘을 모아야 어떤 이런 하락 에너지 같은 게 충분히 좀 농축이 되고, 이게 좀 잘 모아지고, 그 상태에서 분출이 돼야 이게 어떤 큰 뭐 추세적인 하락이나 그런 것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얘가 일단 첫 번째로 어떤 힘을 보였다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걸 보고 이제 야, 당장 이제 시장이 대폭락할 거니까 당장 막 이제 하방 베팅을 몰빵을 해야 된다, 그거는 좀 아니라는 겁니다. 얘가 이제서야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 얘가 60일선이 아직 내려오고 20일선이 이렇게 막 내려오고 있고 이러니, 얘네가 다시 다 정배율로 이렇게 다시 다 힘을 모으고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시간들까지 좀 기다린 뒤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추세적인 하락이나 그런 걸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아직은 뭐 그래도 조금은 더 이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런 생각을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일단은 이 저기 30년물 선물이 일단 떨어진다에 대해 일단 조금 좀 베팅을 하긴 했는데, 일단 좀 지켜보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좀 지켜보고, 일단 그죠. 당장 막 시장이 막 급락폭락 안 한다면 얘도 당장 급락폭락하고 그럴 일은 일단 없을 거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시 매도 전략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접근을 해야 되는지 조금 좀 고민 중이에요. 그 전날 산 거를 당장 오늘 막 청산하고 그럴 생각은 없어. 일단 아직 뭐 그런 생각은 없고요. 얘가 지금 이런 답답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좀 봐가면서 좀 결정을 좀 해볼까 합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오늘 잘 봐야 됩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요일 날에 어떤 위기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0.6% 올라봐야 티도 안 나는 거죠. 그죠? 미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오늘 밤에 나스닥이 또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전히 조정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그런 긴장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다만 이제 바이든이 뭐 사퇴한다라고 하니까 민주당 쪽에도 어쨌든 좀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야, 그러면 나스닥도 최소한 급락폭락은 안 하겠지라는 밑바탕은 일단 깔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셀 지수도 뭐 별로 좋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지표 발표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좀 움직임들이 좀 하여튼 뭐 지금 당장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막 엄청나게 막 화려하고 막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차분히 좀 지켜보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